거대한 벽 안에 갇힌 인류와 벽 밖에서 이들을 악마로 규정하는 사람들. 두 집단이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증오와 공포는 진격의 거인 세계관을 뒤흔드는 핵심이지만 사실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서로 다른 역사와 이념, 그리고 오랜 편견에서 비롯된 대립 속에 과연 인간은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작품 곳곳에서 되풀이되며 결국 우리에게도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을 넘어설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던진다. 진격의 거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립 구조는 두 집단이 서로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적대시한다는 점이다. 벽 안의 주민들은 우리는 사방에 가로막힌 채 거인이라는 재앙에 맞서야 하는 불운한 희생자인 퓨 라고 여긴다. 한편 벽 밖의 마레 제국에서는 에르디아인은 과거 거인을 통해 대륙을 지배하면서 수많은 학살을 저지른 가해자 놈들이라는 거임 라는 명분 아래 그들을 악마라 부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들은 이 두 집단이 서로 간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이해조차 하지 못한 채 증오만 쌓아온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났으며 이 작품이 인간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이르게 된 걸까? 벽 안의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있고 그들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벽 바깥은 미지의 공포 공간으로만 교육되어 왔기 때문에 바깥에서 온 존재는 곧 적이자 침략자로 인식했다. 이는 벽 안 주민들에게는 매번 패치노트와 핫픽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착화된다. 반면 마레 제국의 국민들 역시 편향된 역사 교과서와 언론 통제로 인해 너희는 그냥 악마, 범죄자, 나쁜 놈들, 이코넉스, 영상 안 올렸을 때 내 심정 이라는 인식을 어려서 주입받는다. 이딴 식의 교육 환경에서는 서로를 향한 호기심이나 대화와 타협 따위는 찾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왜 서로 대화조차 불가능한 거임? 이라는 의문이 생겨난다. 작품 속 마레 제국은 에르디아인이 옛날에 저지른 만행을 후대 에르디아인이 계속 속죄해야 함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벽 안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과거나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것처럼 간주한다. 이 현상은 곧 현실의 집단 갈등과도 맞닿아 있는데 특정 민족이나 국가 간에 발생했던 침략, 전쟁, 학살 등의 문제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곤 한다. 초원부만 해도 우리들은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피해자야 라는 시선에 시작을 하게 된다. 에렌, 미카사, 아르민, 이코넉스 등 주인공 측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 거인들의 공격을 받는 장면은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작품이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라이너, 베르톨트, 애니 등 침략자로 보였던 인물들의 과거와 내면이 서서히 드러났고 이들은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임무를 강요받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벽 안에 있는 놈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가스라이팅을 받아온 사실이 부각된다. 이처럼 한쪽에서 피해자라고만 보였던 이들 혹은 가해자라고만 취급되던 이들이 실은 또 다른 대립구도 안에서 누군가의 희생자일 수 있음을 작품이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점차 딱 정해진 선악구도가 아니라 복합적인 상호 이해의 문제를 의식한다. 진격의 거인 속 대립은 만화적 요소들을 활용하는 세계관이지만 이 본질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반복된 집단 갈등을 보여준다. 결정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시도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보여준다. 이는 이야기 속 인물들의 고뇌를 통해 극적으로 드러나는데 가비가 벽 안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갖게 되는 혼란, 라이너가 벽 안에서 살아보니 그들도 나와 다르지 않다고 고백하는 장면 등은 인간이 서로를 왜곡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직접 부딪히며 공감과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인 결코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체념과 그래도 어떻게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희망 사이에서 고민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곧 인간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앞서서 왜 인간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가라는 전제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각 인물들의 심리와 사상을 통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진격의 거인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 중 몇몇 주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시각과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싶지만 어려워한다는 주제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벽 안쪽에서 거인의 침공으로 어머니를 잃은 에렌은 처음에는 거인을 전부 구축하겠다는 분노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당시 거인은 인류의 적이라는 전형적 구도를 의심하지 않고 그저 폭력을 통해 적을 섬멸해야 한다는 생각을 몰두했다. 그러나 벽 밖에 대한 실체적 정보를 얻고 마레 제국과 에르디아의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에렌은 점차 세계의 구조적 증오를 인식한다.
벽 안의 사람들이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가해자의 후예로 여겨지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직면하면서 과연 누구의 편견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혼란 끝에 에렌은 결국 너희들이 우리를 왕따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내가 먼저 세상을 전부 왕따시키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다. 여기서 에렌은 타인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오히려 타인을 이해하는 것보다 배제하거나 위협으로 간주하게 된 전형적 사례다. 라이너는 말의 제국에서 전사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에르디아인은 과거에 무수한 만행을 저지른 악마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다. 라이너에게 벽안 사람들은 단순히 숙청 대상일 뿐 이해나 공감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었다. 그렇게 에르디아를 침투하기 위해 벽안에 들어간 라이너는 현지 사람들과 부딪히며 예상과 전혀 다른 사실을 깨닫는다. 벽안 주민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며 이들 나름의 꿈과 애언이 있다는 점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러한 체험 삶의 현장은 라이너에게 극심한 내적 분열을 일으켜 스스로를 가짜 전사라 여기며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라이너는 적을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저질러온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공포에 사로잡히는데, 결국 그는 이해와 공감의 가능성을 목도하면서도 군인이자 전사 후보생이라는 자신의 역할에 매달려야 했는데, 이는 곧 타인에 대한 이해가 싹트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이념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 작품이 던지는 이해 불가능성의 한 측면을 상징한다. 가비는 라이너의 사촌으로 그 누구보다도 에르디아인은 악마라는 사상에 뇌가 절여져 있는 아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면서 벽안의 악마들은 처단해야 하는 것이 마레를 구원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벽안 주민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가비는 내가 악마라고 불렀던 그들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가장 강렬했던 장면 중 하나는 가비가 안쪽 사람에게 구조를 받거나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적이라 여겼던 이들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충격받은 장면인데, 처음에는 이를 인정하지 못해 격렬하게 반발하지만 조금씩 믿음이 흔들리는 내면이 드러났다. 반면 팔코는 같은 전사 후보생이었지만 가비와 달리 진짜 악마인지 직접 확인해보자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안쪽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들의 선이나 인간적인 면모를 받아들이려 애썼고, 극중에서 이미 만들어진 편견을 걷어내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지크는 에르디아인이 더 이상 거인화를 물려주지 못하게 만들면 전쟁과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는 급진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아예 근본의 근을 제거하겠다는 비극적인 이상론이다. 사실 지크의 선택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길만이 남는 것인가라는 극도로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크는 스스로 인간은 서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출산을 막아 종족을 소멸하는 것이 갈등을 끝내는 길이라 판단한 셈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타인 이해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자면, 말의 제국에서 주입된 악마 이미지와 벽 안에서 실제로 만나는 인간적인 모습의 사이에서 인물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직접 부딪혀보지 않고는 타인에 대한 편견을 깰 방법이 없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만들었다. 라이너, 가비 등은 적과 소통할 때마다 자신이 해온 행동이 과연 정당했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데, 이때 나는 그들을 몰랐고 그들도 나를 몰랐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이해 부족이 빚어낸 파괴적 결과를 직시한다. 에렌과 지크의 경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극단에 치닫는데, 한쪽은 적을 먼저 파괴해야 살 수 있다고 믿고 다른 한쪽은 아예 태어나지 않게 만들어 전쟁을 끝내려고 했다. 이는 둘 다 타인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나온 결론으로 작품은 이를 통해 이해를 포기하면 결국 비극뿐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정리하자면 인물들은 저마다 다른 동기와 배경을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갈등에 직면했었다. 이런 캐릭터들의 개별 서사는 인간은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동시에 그 이해를 향한 갈망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진다 라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은 곧 우리가 정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앞서서 작품 속 인물들이 겪는 심리와 사상을 통해 서로 간의 이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생각과 행동 양식을 갖게 되었을까? 진격의 거인에 나타나는 극단적 갈등은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여러 철학적 개념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인이 나와 전혀 다른 존재임을 강조한다. 타인을 나의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거나 동일시할 수 없으며 타인의 낯섦은 존중해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벽 밖에서 에르디아인을 악마라고
단정지었던 말의 태도는 타인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폭력적으로 배제해온 결과고, 에르디아인의 입장에서도 벽 밖은 모두 위험하다는 전제 아래 바깥 사람을 적으로만 여기며 서로의 낯섦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애초에 단절되고 끝없이 반복되는 증오와 전쟁으로 이어진 결과다. 또 다른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내가 대상화하는 순간을 수치나 불안 등으로 표현했는데, 쉽게 말해 내가 타인을 대상화하면 나 또한 타인에게 대상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를 진격의 거인에 비유하자면 말의 제국은 에르디아인을 과거에 죄를 지은 민족이라고 대상화하며 이들의 모든 행동과 존재 이유를 악마로 귀결지었다. 반대로 벽 안 사람들도 벽 밖은 전부 적이라며 이들을 침략자이자 파괴자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하나의 객체로 간주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내면이나 사정은 중요치 않게 되고, 상대는 이해할 대상이 아닌 통제와 배제할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어 서로 다른 두 행동을 에렌과 라이너라는 인물에 투영시킨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극단적인 폭력이 일어날 때 많은 가해자들이 명령대로 한 거임, 아무 생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 부르며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나 잔혹한 행위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벽 안 침투 작전에 동원된 3인방은 사실상 국가의 명령에 의해 악마라 규정된 대상을 학살했고, 가비 역시 에르디아인은 악마다, 없애야 한다는 교육 속에서 자라나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폭력 행위에 열심히 참여했다. 거대한 벽 안에 갇힌 이들과 벽 밖에서 그들을 악마라 부르는 이들, 서로 다른 역사를 살았기에 서로를 적으로밖에 볼 수 없던 두 집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처음에 던졌던 인간은 과연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진격의 거인에서 마지막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장면에 투영된다. 결국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랜 편견과 왜곡을 극복하는 노력이자 상대를 온전히 너로 대하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 비로소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격의 거인 속 캐릭터들은 이러한 과정을 격렬히 체험하며 때로는 극단적으로 치닫거나 무너져 버리기도 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본 우리들은 이 파국적이고 파격적인 결말 앞에서 그래도 이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희미한 불씨를 발견했을지도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